네, 매주 금요일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정석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입니다. 오늘도 오철 전문가님과 50분간 방송 시간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잘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함께 세워보도록 하고요. 또 그중에서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방송 진행되는 동안 생성되는 QR코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 머티의 블록딜 소식과 함께 2차 전지주들의 약세 그리고 바이오주들의 약세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계속해서 파란불 켜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오늘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업종에는 화장품과 음식료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화장품주들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산 화장품을 수입할 때 붙는 이 관세가 내년부터 철폐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하반기에도 화장품 관련주들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이런 화장품주들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스킨앤스킨, 새와 PNC와 같은 시총이 크지 않은 종목들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조 대림에서 지난 4월 미국에 이어서 글로벌 시장에 냉동김밥을 수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런 사조 그룹주들 뿐만 아니라 오늘 동원 F&B와 같은 동원 그룹주들과 같은 음식료주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들을 공략을 해봐야 되고 또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철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 두 가지의 종목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원전 관련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암호화폐 관련주 다시 한번 눈여겨볼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AI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전력난에 대한 문제를 원전으로 좀 대체를 하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카자흐스탄에서 에너지 업무 협약을 우리나라와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도 원전에 좀 긍정적인 투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암호화폐 같은 경우 전문가님께서 오늘 가져오신 이 종목은 결제 기업인 페이팔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일 뿐만 아니라 또 유럽의 가상자산 플랫폼인 페이비스와 또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암호화폐 관련주들 많이 눌려 있을 때 저점에서 공략하실 수 있다는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방송 공략주 두 가지 궁금하시다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방송 중에 활용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철 전문가님 2부에서 모셔보고 더욱더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해주세요.
네, 오늘도 금요일 시장 장 마감 25분 남짓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뿐 아니라 이번 주 시장에서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셨다면 다음 주 시장은 오치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든든하게 이겨내 보실 수 있는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오치일 전문가님 또 바로 모셔보고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의 정석의 오치열입니다. 요새 또 그 미국 증시는 아주 널뛰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S&P는 4일 연속으로 강세 나타내주면서 최고가 마감입니다. 최고가 마감이고 그거에 대한 배경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PPI가 발표가 됐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그게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진짜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뭐 저번에도 11월 달에 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어느 정도 나오긴 했었으나 CME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좀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거 2번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 연도에 2번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시장 어느 정도 환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는 영 좀 아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아니었으면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았을까. 삼성전자가 이제 그 엔비디아 쪽에다가 HBM을 납품을 한다 이야기가 나왔고 어느 정도 거의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많이 선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크게 더 많이 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코스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으나 코스닥은 언제 저희가 또 한 2020년이었나 그때 2021년 초였나 그때쯤에 이제 또 천스닥의 그 기운을 다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진 잘 모르겠으나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을 조금씩 올려주고 있다라는 거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S&P와 나스닥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최대한 우리 국내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 쪽이나 모든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을 내서 뭐 요새 금투세 이런 것들도 요란한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 서서 어느 정도 상승 흐름 나올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우리 증시는 오늘 시장에서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름이 좀 깊어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고민들을 또 오치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좀 날려보내실 수 있도록 시장 대응 전략부터 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에 수익 주신 종목들 방송 상승률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주 방송 공략주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 원전 관련주로 전문가님께서 공략을 해주셨죠. 월요일장에서 바로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7.3%의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그런 방송 공략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요일 시장에서 그러니까 상승 나오기 전이죠. 전날에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다음 주장 월요일장에 바로 17.3%라는 불기둥을 좀 그려보실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방송 시청하셨던 분들은 이제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 받아가시고 이러한 강한 상승률 함께 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 지난주에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17%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또 살짝 눌리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 사실 요새 크게 뭐 부각을 받고 있는 것들 뭐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쪽에 HBM 관련되어 있는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혹은 또 이제 자율주행 해가지고 ASSD 같은 그런 쪽도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원전 시장을 너무 유력하게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향후 전력난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에너지가 언제 고갈될지 모른다. 화석연료 언제 고갈될지 모른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추할 수 있는 기술력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 매장량이 왜
전년도보다 더 많아졌지 또 내후년엔 더 많아지고 계속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화석 연료들도 언제 고갈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탈탄소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재생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여기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K 원전이라고 해가지고 뭐 최근에 뭐 튀르키예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계속해서 원전 수출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들이 굉장히 부각받고 있는데 많이 모르는 분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원전이 얼마나 우리나라 기술력이 뛰어난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원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네. 이런 원전 관련주들 사실 보성파워텍이 급등 나오고 나서 조금 눌리긴 했으나 제가 봤을 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고 올해 7월도 그렇고 한 8월, 9월 달까지도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성파워텍뿐만 아니라 제가 네. 오늘 가지고 온 첫 번째 종목도 원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걸 보시면서 이제 원전 관련주 내 포트에 하나 담아가야겠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방송 공략주로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고 단 하루 만에 이제 17.3%라는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수익의 정석 방송 공략주였는데요. 한국전력공사가 4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전막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줬고 그 중에서도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 17% 이상의 상승률을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이 이제 금요일 딱 하루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주 방송에서 보성파워텍 함께 하셨던 분들은 또 한 주간 이런 17%라는 강한 상승률 함께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든든하게 채워보셨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역시나 이렇게 보성파워텍처럼 크게 갈 수 있는 원전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시간 이내에 우측 하단에 지금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후면으로 실행을 하셔서 이 QR코드에 살짝 가져다 대주시면 휴대폰 상단에 생성되는 영어 링크 누르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종목명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참 다양한 종목들로 많이 수익을 주고 계시는 전문가님이시지만 또 저희가 오늘 방송 공략주 두 가지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또 원전 관련주 지난주에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원전을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도 다음 주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들 강세 나타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재밌는 게 제가 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으나 최초의 원전이 1951년도 네.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전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는 영국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수 있는 게 바로 최초의 산업용 원전을 만든 게 영국이고 그쪽에서 원전 시장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뭐 안전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으나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어마어마한 그 리액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각광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네. 이제 영국이 원전 종주국인데 영국에서 6월 11일 날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뭘 했냐. 자, 우리나라 원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원전을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이게 기술력이 궁금하거나 뭐 그러면은 그렇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우리가 이미 우위를 선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영국이 우리가 더 기술력 좋은데 너희들 한번 보러 올래?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영국 측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좀 너희들 나라 가가지고 우리가 원자로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싶다.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생산하는지 좀 보고 싶다 해서 방한을 했습니다. 방한을 해서 실질적으로 뭐 한전 KPS와 또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에 대한 그 원자로 생산 공정 과정도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영국 종주국이
이제 영국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한참 조금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그 국뽕도 많이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확실히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재밌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내 글로벌 원전 수주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잠깐만 영국에서 원전에 대한 수주권을 이렇게 좀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 좀 수주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것만 좀 봐도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들이나 안전성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산업부랑 많이 있죠. 요런 것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서 수주권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카자흐스탄 에너지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으나 삼룩카즈나랑 삼룩에너지라고 카자흐스탄의 국영기업이에요. 이 국영기업에서는 뭐를 하냐? 뭐 에너지라든지 화력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한 2개의 노후화되어 있는 그 발전소가 있습니다. 원전 발전소가 있고 3개의 또 신규 화력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전이 아니고 화력이고, 그리고 3개의 신규 화력 발전소가 또 있습니다. 총 해서 5개의 화력 발전소에다가 환경 시설 설비를 공급을 하는 MOU를 또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국영기업과의 MOU를 현재 체결을 한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국내 원전 K원전 안정성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부각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폴란드, 체코, 튀르키예 뭐 이런 여러 많은 기업들에서 이미 러브콜을 쏘아주면서 폴란드에서도 한 원전 2기를 건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두코바니에 원전 1기를 건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튀르키예에서도 원전 4기 건설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고, 이런 거에 대한 협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영국이 원전 종주국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K 원전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열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사실상 이번에 산업부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국내 현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주권들을 지속적으로 증가만 시키면은 유럽 쪽에 대한 원전 수주권들을 계속 따내게 되면 국내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한전뿐만 아니라 또 관련되어 있는, 제가 저번 주에 가지고 온 보성파워텍, 그리고 또 여러 기업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만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데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좀 나중에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건데, 결과적으로는 K원전의 그 부각을 크게 받고 있는 시기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었고, 제가 가지고 온 이 종목이 바로 그때 당시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았었던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그런 기업이다. LS도 그렇고 효성도 그렇고 대한전선도 참 애증의 기업이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통받았었던 그런 기업인데, 이제 더할 나위 없이 크게 더 슈팅이 나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요런,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요종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관련주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용 원전을 운용을 하면서 원전 종주국이다라고 좀 불리기도 하는데요. 영국에서 작년 1월에 현재 6기가와트 정도인 규모의 원전을 2050년까지 25기가와트까지 확대한다라는 원자력 로드맵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또 영국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영국의 기업 대표단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또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 이 종목의 기업까지 직접 방문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또 한번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살아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원전 관련해서 기술들을 굉장히 크게 개발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원전 관련된 산업들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방침들을 내놓고 있는데, 또 K원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원전 기술력이나 안정성이 입증이 되면서 또 수주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역시나 원전 관련주들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님께서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주신 부분이고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 이내에 우측 하단에 생성되고 있는
있는 QR코드 활용을 하신다면 정확한 종목면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작을 좀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들까지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좀 사담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제 가지고 오신 종목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또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저는 좀 오래 전부터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사실 그때 제가 당시 그때 막 네, 올랐을 때 맞아요. 그때 제가 또 창원에 거주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문가님. 아, 그래서 네네네. 그때 이제 하도 그 주변의 기자님들이 아, 이 기업은 매수를 해놔야 된다. 아직까지도 크게 모멘텀을 받지 못한 그런 기업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름은 널리 알려 있으나 주가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제 그 기자님들뿐만 아니라 뭐 부장님들, 차장님들까지 이제 다 이 해당 기업을 좀 매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전문가님. 근데 최근에는 또 살짝 눌려 있더라고요. 일단은 네. 뭐 차트 자체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최근에 약간 부각을 받긴 했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시작을 시작이다? 다시 한번 해줘야 되지 네. 않을까. 지금 현재 보시면은 차트 자체가 그렇게 예쁘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네.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게 지금 매물대를 보시면 매물대를 소화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강하게 뚫었거든요. 갭상승을 하면서 네. 강하게 뚫었는데 일단은 당연히 안타깝게도 악성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좀 조정을 받긴 했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만 어느 정도 소화를 잘 해 나가고 잘 버텨만 준다면은 향후 새로운 그 어마어마한 상승률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 네. 영국에서도 에너지나 뭐 전력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영국이 원전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올해 중으로 세부 사항을 발표를 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 측에서 올해 중으로 원전 세부 사항을 발표를 할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새로운 그 원전을 착공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올 텐데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나라 원전을 탐방을 하고 제가 가지고 온 이 종목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만나면서 그 공장도 체크를 하면서 이런 네. 것들만 봐도 지금 현재 그 영국 정부에서 그 세부사항 원전 사업 세부사항을 발표를 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 개인적으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련 그런 분들도 네. 아직도 물려 계시거나 수익 맞아요. 중이시거나 하신다라고 맞아요, 하면은 전문가님. 다시 한번 큰 슈팅을 내면서 오. 계좌가 조금 네. 이제 따뜻하면 안 되죠. 시원하게 한번 그 빨간 불을 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측에서의 국내 K 원전에 대한 로브콜이 쇄도하고 있고 그리고 뭐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북미 쪽에다가는 뭐 SMR 원전을 이제 또 진행을 한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SMR 진행을 합니다. 대구 네. 쪽에다 뭐 대구에서 이제 그 지자체마다 아니다. 우리 쪽에서 할 거다. 우리 쪽에서 할 거다. 왜냐면은 SMR 자체는 위험성도 적고 그 기존 원전보다 한 100분의 1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없고 뭐 폐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방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뭐 부산에서도 하자, 뭐 어디서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SMR도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그 메리트가 있는 사실상 태양광 패널 어디 그 태백산맥에다가 쫙 깔겠습니다. 이것보다 원전 하나 짓겠습니다. 하면은 그게 그 생산 효율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급 파급력이 들어오면서 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물려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번 기회에 올해 중으로 탈출하거나 아니면 수익 전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유망 업종들을 살펴보자면 이제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음식료 관련주들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고 이제 강세 나타내는 종목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또 원전 관련주에 대한 의문이 시청자들 분들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원전 관련주를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라고 의문을 삼으시는 시청자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할 때 저점
저점에서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을 때 미리 선점을 하신다면 더 강하게 해당 테마들이 움직여줬을 때 더 강한 상승률을 함께 누려보실 수가 있다라는 이점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원전 관련주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투자 모멘텀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지난주에 전문가님께서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을 가져오셔서 딱 하루 만에 17.5%라는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던 이렇게 눌려있던 원전 관련주를 공략해 주셨다라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좀 투자 포인트로 또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강한 상승 보인 이후에도 또 원전 관련주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악성 매물대를 뚫고 또 최근에 이제 해당 종목이 강한 상승세를 한번 보여줬다는 점 역시나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또 오늘 금요일, 매주 금요일 딱 하루 이 1시간만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측 하단에 QR코드 지금 생성되어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후면으로 사진 찍듯이 비추어 주기만 하셔도 종목 받아가실 수 있는 노란 톡방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제 원전 관련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수주 관련해서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튀르키예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또 카자흐스탄이랑도 최근에 또 에너지 MOU를 그쵸, 체결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 네. 폴란드라든지 터키, 튀르키예 이런 것들 말고 네. 터키랑 튀르키예는 같은 나라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사실상 화석연료,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량의 80%가 화석연료예요. 화석연료. 화석연료 화력발전기 이렇게 돌리고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이 만약에 탈원전이래. 죄송합니다. 탄소 제로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안 했다. 만약에 안 했으면은 향후 원전에 대한 우리나라와의 그 협업이 다시 한번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카자흐스탄도 그 2060이죠. 좀 빠른 나라는 2040으로 진행을 하지만 조금 평균이다 하면 2050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자기 나라를 잘 알죠. 80%가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060까지 탄소 배출 제로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2024년도니까 한 35년 정도 남았네요. 35년 정도 남았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사실상 원전을 만들려면은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원전 만들려면 한 10년 정도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카자흐스탄도 2060년도까지는 그 탄소 배출 제로화 선언을 한 상태에서 이번에 에너지 MOU를 체결했습니다. 다른 그냥 그 사기업에서 MOU를 체결한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 그 우리나라 그 대통령님과 좀 있으면 나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님도 나오는데 자 이상한 옷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봤을 때에도 카자흐스탄에서 80%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는데 2060 탄소 배출 제로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와 에너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삼루카르나 삼루에너지라는 그 카자흐스탄 국영 기업들과 에너지 MOU를 체결했어요. 결과적으로는 향후 이게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수주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슈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이야기를 하자면 산업부와 한수원에서 이미 협업을 해가지고 야 우리 좀 원전을 수출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 수출권들 요새 좀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나머지 트라이앵글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원전 하나 더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반도체, 자동차, 원전 이렇게 해가지고 트라이앵글 만들어주는 거예요. 트라이앵글 만들어줘서 삼각구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최대한 원전 수주권 늘려가지고 우리나라 건설사들 좀 살려보자.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요새 많이 힘들죠. 건설사들 뭐 도산한다. 요새 난리 납니다. 요새 분양을 하는데 분양 인원이 충당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건설사들이 원전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왜냐하면 플랜트 사업 자체를 영위하려면 뭐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원전 쪽으로도 되돌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산업부와 한수원에서 원전 수출을
최대한 확대를 하자. 그리고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을 해가지고 원전 수주권들을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시키겠다라고 이미 정부 측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쪽으로 시선 돌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미 많이 오른 뭘 해야 되나? 엔비디아 투자해야 되나? 엔비디아 액면 분할했는데 이런 것들 물론 엔비디아 아주 좋은 기업이죠. 삼성전자도 참 좋은 기업이지만 그런 기업들 말고 여러분들 포트에 원전 관련주들 반드시 제가 봤을 때 한 종목 정도는 담아가야 되는데 그 종목이 이 종목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2달 아주 오래 걸려봤자 2달이면 큰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요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정성과 기술력에 기반이 된 이제 K 원전에 대해서 러브콜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원전 관련주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 이런 원전 관련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2가지 정도를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영국 원전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영국에서 이제 기업단들이 한국을 방문을 했고 영국의 원전 설비 용량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한국과 관련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국 기업들과 수주 업무 협약을 맺을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논의들이 오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2번째로는 최근에 윤 대통령이 어제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크게 4가지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데 공식 성명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만 카자흐스탄이 검토 중인 원전 건설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올해 1호 원전 도입에 대한 국민 투표를 좀 실시할 예정이고 또 향후 원전 수주에서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최근 이슈들이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크게 이제 올라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 최근 시장에서 살짝 주목을 받고 있는 거래량은 살아있으나 주가 같은 경우에 크게 움직여주지 않은 아직까지 고점을 터치해주지 않은 원전 관련주다라는 점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채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생방송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 저희가 방송에서 아쉽게도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측 하단 QR코드 활용을 하신다면 정확한 종목명뿐만 아니라 오채 전문가님과 또 일주일간 시장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과 테마 그리고 공부까지 함께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현명한 대응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시장 좀 마무리가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오채 전문가님께서 수익의 정석 방송 통해서 저희한테 수익 주셨던 그런 방송 공략주들 리스트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이제 오채 전문가님께서 1월 시장부터 6월 시장까지 꾸준하게 좀 수익을 주셨다라는 점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일주일에 3, 4일 있는 방송이 아니라 딱 하루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종목,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또 크게 2자릿수대의 상승률부터 3자릿수대의 상승률까지 시청자분들께 안겨드렸었던 그러한 전문가님이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올해 이제 주도 테마라고 볼 수 있을 이 AI와 관련해서 또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코세스와 같은 다양한 종목들 AI 관련주들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또 공략해 주셔서 강한 상승률을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함께 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방송 공략주 원전 관련주인데요. 첫 번째 원전 관련주 지난주 방송 공략주로 또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 가지고 오셔서 동일한 섹터로 또 17%라는 강한 상승률을 만들어 주셨던 전문가님이시라는 점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또 오늘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원전 관련주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트도 보여주셨고 이제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저희가 수주도 하고 있고 카자흐스탄과 최근에 이슈도 있고 이런 다양한 투자 모멘텀들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종목이 또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가지고 또 국내에서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구에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신 투자 포인트기는 합니다만 국내 첫 SM
말 완전히 대구에 좀 설립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일단 뭐 SMR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SMR이 뭐지, SMR이 네. 뭐지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소형 원전입니다. 음. 소형 모듈 리액터라고 스몰 모듈 리액터라는 건데 이거 자체는 그 일반 원전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폐수도 많이 빠져나가야 되고 그리고 물에 대한 공급도 계속 들어와서 열도 낮춰줘야 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단점을 거의 다 없앤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도 한 100분의 1로 축소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SMR이 향후 안전성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그 매력적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테라파워라고 기업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 창립한 테라파워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미국에서 첫 SMR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SMR의 새로운 시대가 오겠구나. 지금 현재 보시면은 무슨 뭐 그거 같죠? 그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 같죠?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이고 아직은 정확하게 착공이 다 완료가 된 거 아니에요. 다 건설이 다 완료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착공 조감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향후 SMR이 지금 원전은 그냥 구시대의 유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잡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SMR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SMR이 있습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ISMR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ISMR은 SMR을 여러 개를 또 붙여놔야 돼요.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텐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쬐까는 거 여러 개 묻혀놓으면은 로봇처럼 여러 개 합체를 하면은 큰 게 되잖아요. 효율도 좋고 힘도 더 세고 그런 것처럼 ISMR이라는 거 있는데 그걸 한 4개를 붙여가지고 SMR을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디다가 하냐 우리나라도 대구에다가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뭐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아니다 여기서 해라 여기다가 해라 왜냐면 그쪽 공장 근처에 공장들도 많다 먼저 효율 좀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SMR이 원전입니다. 원전 새로운 시대 그 원전의 새로운 시대가 되는데 그 원전이 크게 각광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테슬라 그 액면 분할하기 전에 한 $25, $30 이럴 때 그럴 때 우리가 선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한 700%, 800% 이상의 그 수익률을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테슬라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기업도 SMR 향후 시대가 굉장히 크게 온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도 충분히 그렇게 커질 수 있는 우리나라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에너지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방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오늘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저희 원전 관련주로 한번 다음 주 시장에서 수익을 내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이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창업자죠. 빌 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입니다. 테라파워가 미국 내 첫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에 좀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소식과 관련해서 오늘 전문가님께서 또 가지고 오신 첫 번째 방송 공략주의 기업 같은 경우가 또 국내에서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한 기술력을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향후에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저희가 한번 투자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투자 포인트가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카자흐스탄의 1호 원전 도입에 대한 향후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 기업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서 영국의 기업 설비 용량을 늘리는 것과도 관련된 그러한 다양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저희 방송 시간 한 13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3분 안에 휴대폰 후면 카메라 실행하셔서 밑에 보이시는 우측 하단의 QR코드 방송 시간 이내에만 좀 살아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서 이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 대주시면 휴대폰 상단에 링크 누르시고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첫 번째 방송 공략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전반적인 공부까지 함께 해보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원전 관련주 이제 저희가 차트 앞서서
보여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가격 전략은 좀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공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사실 할 이야기는 네. 많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네.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차트나 뭐 이런 것들도 네.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 두 번째 종목. 자, 두 번째 종목도 사실 이 종목이 진짜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사실 뭐 네. 원전이 기대가 많이 된다. 뭐 한 2달 안에 큰 슈팅이 나올 것 같다. 물론 그럴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앵커님. 네. 앵커님은 요새 뭐 코인이나 이런 거 좀 네. 하시나요? 저는 알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트 근데 어제 사실 비트코인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전문가님. 거의 1억 가까이 갔다가 이번 좀 주 늘렸죠. 시장에서 이번 주 내내 좀 안 좋더라고요. 뭐 나쁘진 않았는데. 아, 자, 그래요? 원래 이제 내 욕심이 거기에 수 많아서, 있으면은 사람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간사해질 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는 이제 계속 보면서도 네. 시세를 보면서도 야, 비트코인 1억 가겠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네. 이제 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뭐 1억은 충분히 뭐 자연스럽게 잘 넘길 수 있잖아요. 근데 알트코인 가지고 네. 계신다고 하니까 알트코인 네, 제가 힘이 어떤 듭니다. 거 가지고 계신지는 네.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암호화폐 관련주 좀 좋아하는 게 좀 오를 때 크게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슈팅이 세죠. 네, 혹시 슈팅이 세서. 그 중에서 뭐 네. 어떤 종목 좋아하시죠? 요 중에서요, 전문가님? 네. 뭐 한 가지 종목을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오기투도 좋아하시는구나. 오기투 뭐 하나투자증권 뭐 이런 애들 네. 뭐 오늘 이런- 가져오신 종목은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아니고 나쁘지 않아요. 그런 종목들도 네. 굉장히 매력적이고 힘이 많이 오른 것들도 있고. 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사실 암호화폐 애증입니다. 애증.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안 사고 팔면은 올라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아주 짜증나는 그런 건데, 자,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물론 재작년 이맘때쯤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1,000만 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9,900만 원을 뚫고 1억 가까이 갔다가 한화 1억 가까이 갔다가 지금 또 한 9,500만 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9,400, 500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자, 재작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비트코인만 샀었어도 한 네. 10배를 벌게 되는 건데, 자, 과거에 나는 뭐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과거에 이제 그 욕을 할 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1억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분들도 있겠으나 못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암호화폐 관련주들을 잡아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네. 이미 다른 사업들도 영위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액도 꾸준하게 잡혀지는 그런 사업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담아갔을 때 우리 포트가 조금 더 안전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4년에 한 번 오는 반감기가 2달 전에 왔습니다. 2달 네. 전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팔과의 또 이제 파트너 계약을 맺은 거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그 기업, 그런 상태에서 해외 결제에 대한 확대의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유럽, 페이비스와 파트너십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걸만 보더라도 사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치얼리 이 양반이 이거 말하는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려드릴 건데, 자, 일단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였었다. 하지만 약간 빠지면서 흐지부지 됐었다가 다시 또 이제 페이비스라는 가상자산 지갑 관련되어 있는 그 사업과의 파트너십을 또 맺으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관련주, 암호화폐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일단 잡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두 가지의 방송 공략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 원전 관련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암호화폐 관련주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또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지만 또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이러한 유럽 가상자산 플랫폼인 페이비스와 MOU를 체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있고 또 세계 최초 또 국내 1위의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 매출을 또 꾸준히 잘 내고 있는 그러한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송 시간 지금 7분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이렇게 뭐 암호화폐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좀 저점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좀 괜찮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함께 탐색을 해보면서 저가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좀 고점에서 팔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 안에 우측 하단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또 오채열 전문가님 만나보시고 오늘의 방송 공략주에 대한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랑 이제 원정 관련주 두 가지 종목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암호화폐 관련주도 목표가나 이런 게 궁금하지만 전문가님이 지금 힌트를 너무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다 공개가 됐죠. 공개가 된 거예요. 이 정도면은 뭐 이런 네이버나 이런 초록 검색창에 찾아보기만 그쵸. 하셔도 뭐 페이비스 이렇게만 쳐도 이 기업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정확한 이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뭔가 특혜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전문가님. 사실 진짜 네.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뭐 좋은 종목을 알고 있어도 네.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한 20% 올랐다,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찰나에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네. 올 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좋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비트코인 관련주로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다가 최근에는 많이 빠졌었는데 다시 또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 페이팔과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페이팔, 페이팔 어디서 들었지?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말고 사실 이제 북미와 유럽 쪽에 굉장히 핫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삼성페이를 쓰죠. 삼성페이를 쓰는데 다른 데서는 주로 페이팔 그리고 애플페이보단 페이팔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페이팔 이용자 수가 4억 명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일단 페이팔은 딱 들으면은 이거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다 판 그런 기업 아닌가? 일론 머스크가 20대 때 만들어가지고 판 그 기업일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컸죠. 계속해서 몸값도 커지고 했었는데 지금 이 기업이 결국에는 제가 가지고 온 국내 기업이 페이팔과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좀 큰 그 이슈냐면 이 페이팔도 그 해외 결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다른 해외 사업으로 좀 그 발을 넓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과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해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자연스럽게 페이팔과도 같이 거래가 되는 그런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그 해외로 나는 시장을 넓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네. 기업과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과 협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기업이 어마어마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다. 페이팔 고객이 한 전 세계 200여 국 그리고 4억 명 정도입니다. 4억 명.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약을 통해 가지고 한 4억 명의 고객이 유치가 한꺼번에 된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유럽 가상자산 플랫폼 페이비스라는 그런 기업과 MOU를 또 체결을 했습니다. 또 체결을 하면서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메타버스 캐즘으로 인해 가지고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 많이 약간 수그러들어 있거든요. 많이 수그러든 상태에서 가상자산 시장도 많이 수그러들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비트코인 때문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기 그 전에 지금 먼저 공략을 한 거예요. 지갑 시장을, 가상자산 지갑 시장을 먼저 공략을 해서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미래 먹거리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뭔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다 인터넷으로 통할 거예요. 지금 온라인 시장의 결제 시스템이 오프라인 시장 결제 시스템보다 올해 처음으로 늘었습니다. 50.5%인가? 온라인 시장이 이겼어요. 결제 시스템 시장이. 그런 상황에서 유럽 가상자산 플랫폼과 그리고 페이팔까지의 파트너 그 결제 그 파트너십을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향후 암호화폐, 가상자산, 가상지갑 시장을 굉장히 선점을 해서 빠르게 시장 먹거리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만 봐도 정말 좀 똑똑한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투자 모멘텀이 살아있는 오늘의 똑똑한 두 번째 종목 기업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방송 시간 저희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후면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전문가님이 또 저점 매수를 기가 막히게 잘 하시는 그런 전문가님이신데 고점에 같이 올라타서 몰리는 종목이 아니라 소외된 섹터에서 정확하게 강하게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 내시는 그러한 전문가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준비해 주신 두 가지 방송 종목 모두 다 저점에서 시청자분들이 큰 부담 없이 들어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정확한 종목명은 QR코드 타고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